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황당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요, 자신이 재벌 회장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속여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로챈 금액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8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면서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요. 그리고 그 회장과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처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여 년 전에 잠깐 일한 일이 있을 뿐 회장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뇌물을 바친 분들만 된통 당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속아 넘어간 분들도 좀 많이 승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신고의 등은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람이의 와글와글 항상 여러분께 솔직하고 투명합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센티비에서 전문가들이 보내주신 관심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땡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푸짐한 선물이 함께 따라가니까 이 점 또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센티비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합니다. 최근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동안 LG에너텍이 LED 사업이 TV 쪽에 상당히 주목을 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조명 시장에 좀 주목을 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 시장보다 조명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LG에너텍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에너텍은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갖는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해외 매출도 상당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만원대, 10만원대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5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들 한번 보시면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10만원대 이하에서 계속 매수해주는, 10만원대 중반대부터 계속 매수해주고 있죠. 기관도 매도하고 있고 그만큼 매력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예외가 아닌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규 성장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주도 많고 해서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앞으로 좋은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매수가는 우선 4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약간 종가에 밀려서 끝났죠. 45,80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 괜찮고요. 목표가는 5만원 정도 잡으시고 우선은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 기준가는 4만원 정도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철도 신호설비, 그러니까 CTC의 국산화가 100%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주 부분이라면 일단 브라질이 좀 바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된다, 안 됐다,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런 가능성들이 불거지면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도 좀 나와줬었는데요. 이 브라질의 한 23조 원대의 고속철도 투자 사업 발표가 한 7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국내만 보더라도 한 46조 원의 철도망 투자 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 신호설비 부분이 전체 수주의 한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아티아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라면 한두 가지만 터져도 상당히 큰 대박이라는 평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그 차관 가격에 대한 우려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그리고 수급 차트 한번 본다면요.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가격 그런 거 뭐 건설 시장 다 반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두신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두신들이 그런 거를 우려해서 샀는다면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신의 수급이 견조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철강 가격에 대한 우려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121선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수급의 주체가 두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 오늘 LG 이노텍 들고 오셨는데요. LED 업계 업황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목표가는 13만 원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대우조선해양 들고 오셨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고 오늘은 또 외국인도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부피풀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는 대아TI 들고 오셨죠. 7월 정도에 브라질에서 있을 고속철도사업, 수주사업 기대해보자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550원에서 2,600원 사이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오늘 동국제강 들고 오셨는데요. 2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고 수급상 투신의 매수가 긍정적이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모두 챙겨보시고요.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은 오늘 우리나라 5월 27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시면서 SK이노베이션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체크해 보시고요. 고려제강도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1차가 5만 5천 원, 장기적으로는 8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 대응 전략 모두 참고는 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VCR 만나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뜨거운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수주처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부분에서도 해외 건설 수주 물량이 조금 2분기부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실적에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짚어드리자면 지금 구간은 어쨌든 연초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고개를 드는 시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만 했다 하면은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이제 안전하게 21선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하고 주가의 그 추세를 돌려 세워놨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짧은 반등을 노렸던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덕을 조금 보게 해줬던 것 같고요. 롯데미더파는 롯데쇼핑의 성장세와 함께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요. 꾸준히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부분이 됩니다. 수급이 뒷받침이 또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살짝 떠오르는 그런 부분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바닥권 자체가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점이 되겠습니다. 맥점을 뚫으려고 하는 저점을 끌어올리기 과정의 어떤 끝에 초점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상승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통과 의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차트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세계 최대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산 유통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참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획량이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제 동원 산업의 주가를 좀 더 끌고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치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대지진을 통해서 일본 연안의 그런 조업 부분을 보자면은 그런 부분에서 참치가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산업,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신규 선박을 투입을 하면서 어획량을 다른 그 기업들이랑 틀리게 어획량을 증가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독보적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완만하게 상승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재차 2차 랠리를 보이고 나서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에너지를 응축 중에 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그 에너지를 응축 중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런 측면을 보고 들어가고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일본 대진을 통해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원전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쟁 구조에서 세계 전세계가 이제 원전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더욱더 한국 원전이 경쟁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저점을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본 펀더멘털이 우수합니다. 한전 KPS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닥권에 있는 걸 먼저 들어가서 있다가 내려가면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의 모멘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우디가 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전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바닥권의 차트를 좀 보시면 약간의 미동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한전 KPS 같은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묻어놓고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넓게 보시면은 이전에 길게 끌었던 플랫폼 구간까지 다 빠져서요.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계속해서 4번, 5번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LED 시장을 보게 되면 TV에서 어느 정도 LED 조명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동사에 조금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LED TV 그 판매 부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선반영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어쨌든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지금 한 30%가량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짧은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만나보신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들의 말 그대로 순서일 뿐이니까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JB스타 김난 연구원과 싱크풀의 비숍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삼성전기, LED 조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지만 일단 접근하시려면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을 노려보시라 했죠. 목표가가 10만 5천 원. 2위는 한전 KPS입니다. 사우디 원전 개발 계획을 기대해봅니다 하셨죠. 경쟁국인 일본이 물러난 상황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3위는 동원산업인데요. 참치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 가운데 동원산업은 신규 선박 투입하면서 어획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 롯데 미도파입니다. 경기 방어주인 롯데 미도파 꾸준한 실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목표가는 2만 원. 마지막 대림산업입니다. 2분기 이후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에는 CGN, CJ, ENM, 제일모직, 현대하이스코 그대로 들어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STX조선해양은 6.4%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정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태영건설, 한화, 신택, 삼형전자 4종목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바뀐 게 없습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하나금융지주, 코오롱하이넷, GS건설 이렇게 3종목이 담겨있네요. 박성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금호석유, SM, 현대차, 현대백화점 4종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신인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새롭게 편입하셨고 영원무역은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장중에는 15,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는 매도하셨습니다. 마지막이죠.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는데요. 기아차, SK, 신한지주, SK케미칼 4종목 그대로 유지되고요. 전략도 바뀐 게 없네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대응 전략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실 때는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밖에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모두 정리해드리진 못하고요. 대신 센TV 안으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뉴욕 증시가 2%대로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 선방을 했죠.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1%대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114.20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7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코스닥 종목 대하TI가 많이 올랐습니다. 2.6% 정도 올랐으니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성남 대표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있을 또 브라질 사업, 고속철 사업도 기대해보자 하셨고, 2015년까지 한국에서도 철도망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대아티아이 꾸준하게 가져가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은 저 역시도 뭐 사실 이번에 목표가는 네. 한 2,550원에서 2,600원 정도를 좀 짧게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제시해드린 건데요. 일단 저희 팀 자체적으로는 6월 내내 네. 좀 대아티아이를 비롯한 이 철도주 관련돼서 한 번씩 그 단기적인 매매들을 좀 수시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일단은 제시하신 목표가까지 유지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아주 수익률이 괜찮으세요. 한세 예스24홀딩스 그리고 카프로 이제는 오늘장 대아티아이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홍희진의 퀴즈 왕풀이 오늘 함께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매주 네. 목요일마다 만나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 주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매번 느끼는 것이 이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다.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전에서 실수를 하면은 모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겠죠. 이론을 네. 많이 아시는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수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경험이 많고도 경험에 따른 센스가 생기면, 노하우가 생기면 장이 하락할 때도 내 포트폴리오만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팀장님의 노하우 한번 전수해 주시죠. 제 노하우요. 제 노하우는 그 샘플러스 홈페이지 보시면 퀴즈 네. 칼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노하우라기보다는 연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거래량 하면은 말 그대로 주식이 거래된 수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네. 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오늘 꼭 좀 배워보고 넘어가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주식에서 어떠한 의미, 존재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주식의 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씨도 밥을 드셔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일단 오늘은 좀 들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밥이라는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한번 짚어보자고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거래량이 많다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거래량은 매도와 매수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 무조건 좋고 나쁜 거 따질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밥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밥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으뜸인 게 뭔가 영양밥이라고 하는 밥인데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양봉 캔들, 그러니까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영양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람 씨 같은 경우는 드시기 싫은 네. 그런 밥이 어떤 거세요? 제가 솔직히 싫어하는 밥은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콩밥 정도. 주식에 있어서는요, 콩밥이 아닌 파란색 밥이죠. 그러니까 썩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양밥, 그러니까 양봉이랑 대량 거래가 실린 밥이 아닌 대량 거래 플러스 파란색 음봉으로 만들어진 캔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딱 답이 나왔네요, 거의. 거래량이 많아도 캔들이 음봉인지 양봉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공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따라서 주가가 좀 따라온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만큼 거래량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드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말은 좀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다라면은 그 매물대로 상향 돌파할 때 그 매물을 다 흡수하고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밥을 많이 먹었는데 썩은 밥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맛있는 밥을 많이 먹은 다음에 일단 힘이 있는 상태에서 썩은 밥 조금 먹는다고 몸에 이상이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바닥이면 주가의 바닥이다라는 부분도 좀 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뭐냐, 주가가 횡보 시 추세 전환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거래가 꼭지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같이 증가를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없을 때는 보통 그 경우가 꼭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퀴즈 53일 퀴즈 풀이해 주시죠. 53일 퀴즈가 바로 이 문제였죠.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네.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점 12,000원, 고점 15,000원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인 주식이 15,500원으로 상승했다면 이후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어떤 흐름을 보여야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가였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그림이 있었다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금 이해를 해보신다라면 지금 주가는 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박스권에서 상향 돌파할 경우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상승 쪽으로 이제 기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상단이 15,000원인데 그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15,500원이 종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실린다라면은 완벽하게 그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53일 퀴즈도 해설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퀴즈를 한 회 하나 함께 하다 보니까 제 실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홍희진의 퀴즈 앙풀이가 아니라 김보람의 퀴즈 앙풀이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한번 그날이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퀴즈 앙풀이 자세하게 재밌게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야겠죠? 출석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오늘 놀러오신 손님들은 필명 택시잡아님과 그리고 장클로드 분장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필명 투자의 비법님께서 보람씨 날씨가 좋아지겠죠? 나중엔 시청자 만남도 해주세요. 우리 만나요! 라고 써주셨는데 좋은 아이들 같아요. 우리 지금 만나 뭐 이런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필명 지겨운 하한가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 내일만 버티면 3일 쉽니다. 모두 하루 잘 마감하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바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꼭 받아서요. 유용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선물을 드리는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행시를 적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공신의 소설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작품은 바로 여기 나가고 있죠. 제가 공신의 소설님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역시나 같은 선물이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짜잔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책 6월호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퀴즈 앙풀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신 퀴즈는 짜잔! 이 퀴즈인데요. 양봉의 거래량 100만 주가 거래된 다음 날 밑꼬리가 달린 음봉의 거래량이 10만 주 나왔다. 현재 어느 쪽으로 세력이 우세한가가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뿅! 짜잔! 2번 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쁜 뒤통수님을 뽑아왔습니다. 이분께는요. 투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캠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할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어떤 주식이 오늘 시가 10,000원, 고가 1,500원, 저가 9,500원, 종가 1,300원이라는 흐름을 보였다면 어떤 세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 1번 매도, 2번 군인, 3번 매수, 4번 학생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넣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마련이 됐는데요. 내일은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날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도 꼭 기대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얼음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